네, 지금부터는 삼특검 얘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 3명을 지명하면서 윤석열 정권의 각종 의혹을 수사할 특검 정국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젯밤 3대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3명을 임명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 대행, 김건희 특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최혜병 특검은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둔 검찰부장입니다.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객관적으로 좀 사건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압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진실을 명백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에겐 사흘이란 시간이 주어졌지만 국회가 추천한 지 단 8시간 만에 지명 절차를 마친 겁니다. 그러니까 그젯밤 11시쯤에 지명이 이루어진 건데요. 그만큼 이 사안을 속전속결 해나가겠다, 이런 의중이 반영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3명 특별검사를 또 한번 살펴보면요. 모두 윤석열 정부와 대립했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엔 전현희 감사를 놓고 윤 정권과 대립, 또 민중기 특검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명현 특검은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수사한 이력이 있습니다. 홍 전 의원님, 네. 이 각각 면면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예, 사법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공정해야 되고, 공정함에 사실은 이제 첫 번째 단계가 사실 뭐 좋든 싫든 의미에서 어떤 특별한 어떤 관계가 없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뭐 회피, 기피 같은 그런 제도까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3분의 특검 지명자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조은석 내란 특검 지명자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 사실 기수는 이제 4년 빠르지만, 그러나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하면서 법무연수원장을 하고 이제 옷을 벗습니다. 그 이후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서 그 퇴임 한 4개월 조금 안 된 시점에서 감사위원으로 임명되는데, 감사위원 임명되고 난 다음에 사사건건, 특히 최재 감사원장이 탄핵되고 이제 대행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윤석열 정부하고 이제 다툼이 이제 있게 됩니다. 예. 그다음에 민중기 특검 지명자 같은 경우는 우리법연구의 핵심 인사로서 아주 드물게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서울중앙지법장을 재임을 하면서 3년 이상 역임을 한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리고 국민의힘과는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사적 감정이 있는 인사다, 이렇게 객관성에 좀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사적 감정에 의한 어떤 보복성, 화풀이성 어떤 수사의 어떤 그런 진행으로 될 것 같다, 그런 어떤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홍 전 의원님의 개인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 대통령실에서는요, 이 특검법의 성격과 수사의 독립성, 여기에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해서 지명한 거다, 이렇게 분명히 밝혔습니다. 근데 앞서 살펴본 인사 논란처럼 이 3대 특별검사에 대한 논란도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상병 특검을 이끌고 있는 이명현 특검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죠. 제가 이제 그동안 그 사건이 벌어졌을 적에 그때 그 박정훈 대령의 그 변호인들, 그러니까 뭐 김정민 변호사라든가 김경호 이런 그 변호사들은 이제 옛날에 같이 근무했던 후배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이제 뭐 자문도 구하고 뭐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그분들이 만약 선발되면 더 좋겠죠. 네, 그러니까 이명현 특검이 이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피해자죠. 이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을 특검보로 임명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최 교수님, 결국엔 피해자 측을 특검보로 임명하겠다고 하면서 공정성 논란을 좀 자초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던데. 뭐 이분이 그런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그런 지적을 할 수는 있겠죠. 예. 뭐 아시는 것처럼 박정훈 대령은 이제 무죄가로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이 했던 일이 잘못된 게 없다는 게 증명이 됐고, 그걸 이제 변호했던 분들이니까 최상병 관련해서도 사실은 최상병의 억울한 죽음, 그러니까 순직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가 안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경로를 했고 왜 임성근 전 사단장을 구명하려고 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는 겁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이 두 사람이 그분에서는 잘 알고 있겠죠. 왜냐하면 박정훈 대령 관련해서는 이분들이 이제 변호를 하면서 여러 가지 조사들을 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마 조언을 얻고 싶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뭐 실제로 그분들이 특검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좀 지켜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말씀 중에 뭐 다른 특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특검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각을 세웠으니까 문제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번 특검 3개 특검 다 저는 결론적으로는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에 대해서 연관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3개 특검 모두가. 예. 그러면 당연히 그분들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들이 특검을 해야죠. 그분들이 그러면 옹호하고 아무 목소리도 안 내고 잘못된 윤석열 전 대통령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지적도 안 하는 사람이 특검에서 제대로 잘 특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뭐 예전에 윤석열 정부가 각을 세웠으니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건 동의할 수 없고요. 그런 부분들이 배제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 교수님의 의견도 들어왔습니다. 이제 내란 특검을 이끌 조은석 특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면요. 사초를 쓰는 자세로 수사 논리에 따라 직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민중기 특검과 이명현 특검도 포부를 밝혔고요. 그런데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엔 2009년에 용산 참사 유족들이 이제 지명 처리를 지금 촉구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민영 대변인, 예. 어떤 배경인가요? 그러니까 뭐 민주당에서는 뭐 공정한 인사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야당은 아예 추천권이 배제된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8시간 만에 이렇게 지명을 완료를 했고 그 인사들이 과거에 윤 전 대통령과 악연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의중과는 어긋나기 때문에 저희가 비판을 하는 것이고요. 이 용산 참사 같은 경우에도 이 조은석 이 과거 검찰 시절에 그 당시 경찰들에게는 무죄를 주고 철거민들에게는 유죄를 주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철거민들의 유가족들이 그런 과거 이력을 가지고 항의를 하고 나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정치 보복에 눈이 멀어서 8시간 만에 이렇게 검증해야 될 부분들을 모두 누락시키고 좀 과도하게 속도전에만 매달렸던 것이 아닌가 이런 비판들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까지 대통령실의 인사 논란, 민정수석부터 특검까지 다뤄봤습니다.